네, 강 팀장입니다. 기술하고 있는 목조택 셀프 감리에 관한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목조택 지붕 골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원 속의 내 집 8월호에도 실릴 예정인데요. 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말로써 제가 그 영상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주택 지붕 골조의 셀프 감리인데요. 목조 주택은 지붕이 여러 가지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시공하는 부분이 이 게이블, 한국말로 하면 박공 지붕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대칭이면서 가장 아름답고 이렇게 시공하기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공을 또 교차하게 되면 박공 교차 지붕이 되고 솔트박스 지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또 약간 비대칭 박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임 지붕이 있는데 모임 지붕은 이 박공 지붕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이 박공 지붕은 삼각형 벽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저기 모임 지붕 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독특한 지붕 형태를 갖고 있게 됩니다. 어, 그거를 교차하게 되면 교차 모임 지붕이 되고 피라미드 형태의 피라미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 지붕, 평 지붕, A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A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요즘 약간 전원주택, 펜션 그런 데서 각광받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평지붕인데 평지붕은 목조택에 시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방수에 취약합니다. 이물 구배를 잡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지붕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싱글도 있고 징크도 있고 기와도 있는데 평지붕에 시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싱글도 불가능하고 기와도 불가능합니다. 징크는 까다롭죠. 평지붕에 시공하려면. 그래서 목주택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지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구분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붕 골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레프터, 한국말로 하면 석가래가 되겠죠. 석가래도 장선하고와 같이 이 경강거리가 있습니다. 이 벽과 벽 사이를 경강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그 구조목의 두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건축주께서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붕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붕재를 나누는 이유는 지붕재가 무겁고 가벼움이 있어서 가장 가벼운 지붕재로서는 징크가 있고 가장 무거운 거는 기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구조목 허용 가능한 치수가 따로 있습니다. 가수종의 1등급으로 했을 때 이 12, 2x12 같은 경우는 경강 거리가 경강 레프터 거리는 보통 16인치 아니면 24인치로 해서요. 그 다음에 16인치로 했을 때는 약 7.5m, 24인치로 했을 때는 약 6m의 경강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징크일 때고, 그 다음에 무거운 기와일 때는 좀 더 줄어들겠죠. 7.5였는데 약 1m 정도가 줄어들고, 레프터 간격이 24인치 경우는 또약 80cm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경감거리를 꼭 확인해서 레프터 목 구조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경감거리가 벗어날 경우는
구조 계산을 의뢰해서 그거를 검증받고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 우구조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칼라 타이와 레프터 타이라는 가 있습니다. 그 석가래가 벌어지는 거를 잡기 위한 그런 구조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보면서 해볼게요. 어, 위쪽에 있는 게 칼라 타이고 밑에가 이 레프터 타이인데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칼라 타이는 이 리치 보드와 레프터가 붙어 있는 거를 더 강력하게 잡아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레프터 타이는 어, 지붕의 하중, 지붕 구조의 하중 플러스 지붕재, 그 다음에 적설 하중의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레프터 타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위로 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리치 보드랑 이 레프터가 그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칼라 타이가 잡아줘야 되고, 어, 이 무거운 하중은 이 레프터가 벌어지면서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거를 잡아주는 레프터 타이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 정확한 그 구간에 따라서 설치 구간이 있고 거기다 명칭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칼라타이는 지붕을 높이에서 벽의 최상부 탑플레이트에서 3등분을 했을 때 제 위쪽 3분의 1은 칼라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위치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치 위치도. 레프터 타이는 밑에서 3분의 1 구역인데요. 탑플레이트 바로 붙여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위 3분의 1까지 또 가능합니다. 똑같은 기능을 또 수행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링 조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링 조이스트는 이 딱 붙어 있을 때만 실링 조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타이랑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레프터 타이도 붙어 있을 때 레프터 타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약간이라도 띄기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아무데나 있어도 되지만 실링 조이스트는 딱 탑플레이트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실링 조이스트라고 한다는 그런 약간 용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붕 각도가 너무 낮을 경우랑 지붕 각도에 제한이 없는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 지붕 각도가 14도 이하일 때는 어, 리치 빔으로 그 레프터가 얹는 방식, 리치 빔에 얹히는 방식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리치 보드가 너무 14도 이하로 낮게 되면 음, 레프터 타일을 하더라도 이 벌어지는 습성이 강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4도 이하일 때는 리치 보미로 시공하고 그 이상일 때는 리치 보드도 가능하다. 근데 그렇다고 리치 빔이 14도 이상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리치 빔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리치 보드는 14도 이하일 때는 시공이 불가하다. 랩터 타일을 해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치 빔을 시공할 때 시공했던 영상인데요. 시공 차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포스트를 설치하고 이게 글루램입니다. 11.7m 되는 글루램 온장인데 크레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위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터를 이렇게 걸쳤고 이 부분은 실내에서 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석고보드까지만 시공된 모습인데요. 음, 이렇게 얹었을 때 이게 클라타이나 레프터 타이가 보이지 않아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글루램 리치 빔이 보여서 어, 약간 모던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리치빔을 아까쯤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프터가 이게 얹히든 옆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옆으로 붙이려면은 이렇게 철물이 필요합니다. 철물은 심슨 스트롱 타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MSTA36이라는 그 띠철물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프터가 엇갈려서 못으로 고정했고 이건 맞물렸는데 이것도 띠철물이 있죠. 이 C 레프터는 옆으로 붙여서 띠철물을 못으로 고정하고 띠철물로 보강했습니다. 이렇게 리치 빔일 때는 레프터 이 세 가지로 시공을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도머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흔히 그 뻐꾸기 창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게이블 도머랑 쉐드 도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도머의 골조 게이블 도머입니다. 골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내부에서 본 형태입니다. 저희는 웜루프를 해서 웜루프는 나중에 음, 설명드리고 일단 골조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바깥에서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웜루프를 해서 합판을 쳤죠. 골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글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시공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하나 보시죠. 네, 저희 팀원들이 이제 시공하는 영상인데요. 크지 않은 집입니다. 첫 번째 레프터를 한 팀원이 이렇게 가운데 잡고 있고 양 옆에 가서 일단 버드마우스 부분을 것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넘어가서 고정하게 되죠.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제 고정하게 됩니다. 네일로 못으로 고정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리치 보드를 사이 끼워서 이제 상부도 이제 고정하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영상은 이렇게 이제 양 끝에 이제 하나씩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거죠. 간격은 이 현장은 16인치 간격으로 랩터를 냈습니다. 2x8을 사용했고요. 보겠습니다. 주원아 반대편에도 한 번 더 써줘라 승훈아. 네, 다음 영상 볼게요.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승훈아 어때? 잠시만요. 이 부분은 그
저 책에 지금 표현을 못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이 레프터라고 하는데요. 집 바깥에 있죠. 여기 현장은 40cm 정도 약간 외부로 나왔습니다. 룩아웃 처마의 길이가 약 40cm 정도 됐었는데요. 어, 여기는 고정할 데가 없어서 이 안쪽에 레프터랑 이렇게 룩아웃이라는 구조목을 대서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끝에는 서페샤라는 구조목인데요. 이거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리치 보드랑 다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룩아웃이라는 이 구조 명칭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플라이 레프터가 이 공중에 떠 있어도 안정된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프터도 2.4m 이상일 경우 그 장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블로킹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것을 그 2.4m 이상일 때 그 이 블로킹을 해서 이 레프터 그가 이 뭐지 하중을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무는 너무 길었을 때 약간 뒤틀리는 성질도 있는 것도 좀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공했던 또 다른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그 디자인 쪽으로 구조적 안정 플러스 디자인 쪽으로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형태로 했는데요. 카페입니다. 50년 된 돌창고를 개조해서 지붕을 어, 목조로 이렇게 뭐 시공했는데요. 레프터 2x10 레프터를 두 장을 겹치고 그 사이에 이 밑에서 3분의 1 높이겠죠. 3분의 1 높이는 레프터 타이니까 레프터 타이를 하고 볼트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벽 있고 지붕이 있는데요. 이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이 레프터 타이가 약간 곡선으로 땄습니다. 너무 직선이 많은 것 같아서 미적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했습니다. 네. 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개인집이었었는데요. 어, 이 포스트 기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건축주께서 요구하셔서 이렇게 했고 이게 글루램입니다. 그래서 이 랩터 타이가 끊어졌는데 이 벌어지는 것은 이 글루램으로 잡고 있죠. 네. 지금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데 마감은 석고로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골조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자재를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벤트 목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벤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웜루프, 레인스크린, 화장실 방수, 외장재, 지붕재 순으로 계속 그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계속 다음 호에 또 저기 영상도 올리고 또 부연 설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